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 호소하는 분들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관절염 초기에는요, 며칠 잘 휴식하면은 또 저절로 나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초기에 잘 치료를 받지 않으면 연골 손상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적절한 치료 빨리빨리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겨울철 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에 대한 상담해 드릴 텐데요. 무료 전화 통화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 혹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튼튼하게 지켜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관절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왜 아픈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 참 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하면 무릎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원장님, 무릎이 아프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네, 무릎 관절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의 일반적인 증상들, 공통되는 증상들을 편의상 초기, 중기, 그리고 말기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네. 초기 우리 관절은 정상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통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움직일 때 뭔가 아프고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분들은 내 무릎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네. 중기로 넘어가면서 중간 단계인 중기로 넘어가면서 이때는 우리 몸의 관절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관절 움직임이 제한되는 강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허리 증상의 경우는 하지에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특징적으로 무릎 관절에는 평상시 쉬면은 괜찮은데 움직이면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네. 무릎 관절에 주변에 열감이 느껴지고 또는 관절이 다 펴지지 않는 증상 이런 네. 증상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이 빠지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네.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초기 관절염에서는 관절이 움직일 때 관절 주변의 통증과 함께 관절 주머니 안에 물이 차면서 관절이 붓게 되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은 정상적으로 관절 주머니에 윤활 세포라는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극을 받은 세포들이 계속 물을 만들어내면 무릎이 붓게 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초기 증상에서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네. 하루 이틀 쉬거나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맞아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또는 한 번 생기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 관절이 망가지기에 관절염 중기까지 진행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때는 관절이 계속 붓는 상태가 유지되면 연골 자체가 강도가 떨어지고 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연골이 쉽게 관절면에서 떨어져 나가는 탈락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탈락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네. 이때 중요한 게 영상 검사나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병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때 적절하게 치료를 해주면 관절염 중간 단계에서 관절염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정확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떨어진 관절 연골들이 무릎 관절 주머니에서 막 떠다니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그리고 악순환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네네. 이 염증 때문에 무릎 뼈가 변형이 되고 관절이 마모되면서 관절 간격도 좁아지고 뼈가 변형되고
결과적으로는 관절 자체가 변형되는 이런 아이고. 상태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중기에 치료를 적절하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적인 치료 방법 원장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릎 질환에 생길 수 있는 그 대부분 50대 미만의 초기 관절염 환자에서는 기본적인 보존적인 치료나 또는 간단한 주사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환자분들에서는 관절염 중기까지 진행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수술적인 치료로 줄기세포 치료나 또는 연골 재생 치료, 증식 주사 치료나 이런 연골 재생 치료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네. 이런 중기를 넘어서 말기까지 진행된 환자들은 관절 변형이 심해져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 치환술 같은 아이고. 수술적인 치료를 예. 반드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 공감하시는 것이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비수술 치료법으로 좀 치료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실 텐데요. 자,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들 먼저 주사 치료에 대해서 원장님 알아볼까요? 네. 그 보시는 주사 치료는 여러 종류의 주사 치료 중에 일부분만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억제하는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보통 뼈 주사라고 얘기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손상된 연골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목적이 강한 치료에는 PDRN 주사나 또는 증식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는데요. 앞전에 말씀드린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는데 이런 네네. 것들은 효과는 되게 빨리 나타나지만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은 이런 임시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후자에 말씀드린 PDRN 주사나 증식 주사 치료는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그 치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좀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것이 역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자, 원장님 그렇다면 이 증식 주사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증식 주사 치료 과정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 증식 주사 치료는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을 관절 주변에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 거기에 따라오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조직 재생 과정이 동반이 되는데 네. 이 조직 재생 과정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들이 다시 튼튼하고 두껍게 재생되도록 해주는 방법인데요. 네네. 다만 주사를 맞으시고 나면 3, 4일 정도는 주사 맞은 부위에 경미한 통증이나 부종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래요. 이건 정상적인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네네. 치료 치료 주기는 증상이나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일주일 간격으로 3주에서 5주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정도로 기본적으로 나눠서 염증 단계가 보통 처음에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네네. 증식 단계가 또 4주가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조직이 재배열되는 리모델링 시기가 4주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치료 전 과정 사이클이 한 3개월 정도 원장님 그렇습니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증식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좀 잘 되신 분들 계실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실제 사례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63세 남성분 사례죠? 네. 보시는 사진은 6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평소에 등산을 아주 취미 활동으로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무리하게 등산을 하시면 무릎에 물이 차고 붓고 통증이 생기는 증상들이 반복되셔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진단을 받으신 결과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아이고. 이런 말을 들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막상 수술을 하려니 많이 걱정이 되시고 해서 보존적인 치료로 주사 치료를 선택하시고 치료를 받게 되셨는데 시술 전 사진이 왼쪽에 있고 시술 후 사진이 오른쪽인데 비교를 해보면 네. 시술 전에는 무릎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관절 부종이 동반돼 있고요.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과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를 5회 정도 시술하셨고요. 다시 검사한 MRI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관절 부위 부종이 감소되어 있고 내측 반월상연골과 내측 측부인대의 조직 손상된 조직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3에서 약 5회 정도 치료를 받고 역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으셨던 우리 63세 남성분. 증식 주사로 치료 잘 되셨고요. 다음은 좀 고령이시네요. 74세 여성분 사례죠. 네. 보시는 그 사진은 7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환자분이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해졌다.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내원하시기 최근에는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아프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시술 전에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앞쪽에 연골이 많이 손상돼 있었는데 주사 치료 4회 정도 시행하고 난 후에 물론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직 손상이 안정화돼 있고 무릎의 염증 반응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서 네. 증상이 많이 호전되신 분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도 아프셨던 우리 74세 어머님 역시 4회 주사 치료로 많이 호전된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도 좀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상담이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후 4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굉장히 목소리가 젊게 느껴지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67세입니다. 67세. 어머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상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제가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좀 많이 불편해서 재활의학과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충격파나 주사 치료로도 무릎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야,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네. 연세가 67세고 진단받으신 건 관절염 3기 정도 되신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네. 양쪽 무릎이 다 그러신가요? 다 그런데 조금 왼쪽이 더 불편합니다. 네, 왼쪽이 더 불편하시고 네, 오른쪽이 좀 덜 굽혀지지 하시고요. 그죠? 않고. 예, 예. 걸음걸이는 혹시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약간 뒤뚱거리시나요? 아우, 뒤뚱거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식주사 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연골을 재생을 시켜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한계가 있는데 환자분이 지금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걸음걸이가 좋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한쪽 무릎이 만약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 네.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무릎이 아무리 좋아져도 걸음걸이가 좋지 않으면 반대쪽이 또 망가지게 되거든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무릎이 동일한 조건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오른쪽 다리가 만약에 더 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왼쪽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단순히 증식 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네. 전반적으로 무릎 관절 상태가 어떠신지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양쪽 무릎이 50대 50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간단히 엑스레이를 검사 찍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한 군데서 계속 치료받으시지 마시고 예.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 병원이나 아니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정확히 받아보시고 내 무릎 상태가 양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보시고 나서 연골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재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아유, 예, 오늘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움이 좀 되셨어요. 그럼요. 예, 예.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픈 쪽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프고 네네. 이쪽은 멀쩡하니까 괜찮지 싶은데 원장님 그렇네요. 우리 몸이 이렇게 대칭이고 네. 한쪽이 안 좋게 되면 나머지 건강했던 한쪽도 같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네, 그럴 수 무너질 있습니다.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아마 간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 조금 아픈 거를 좀 잘 느끼고 빠르게 진료를 좀 받는 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한쪽이 더 심하신 분들한테 최선의 솔루션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그 쪽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이 되겠는데 네네. 왼쪽이 더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절염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관절이 많이 망가졌어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엑스레이는 오른쪽이 더 많이 망가져 있는데 환자가 아프다는 건 왼쪽이 더 심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맞아요. 예. 치료를 결정할 때 어머니 오른쪽을 치료하셔야 돼요 얘기하시면 나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왜 오른쪽을 치료하시냐. 그렇죠.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예. 전화 주신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진료 보시고 더 많이 망가진 쪽을 먼저 해결을 해야 덜 망가진 쪽이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오늘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단순 통증의 유무 또 강도만으로는요, 무릎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이 손상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정밀 진단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올해 65입니다. 65, 아직 예. 한창 활동하셔야 되는데 네, 만으로는 64살이죠.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상우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무릎이 많이 불편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네. 그 몸이 전체적으로 지금 난국이 왔어요. 손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네. 아픈데 무릎은, 무릎 안쪽이, 네. 양쪽 무릎 안쪽이 한 번씩 이렇게 있고, 바늘가 쑤시는 것처럼 네. 통증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네 병원에서 네. 연골 그 주사라 그래서 뭐 연어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라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걷는 운동도 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서 쓰다가 안 되면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네. 깜짝 놀랐고 또 내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딘가 아닌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네. 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른 귀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병원이 어딜까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전화를 네, 네. 어머니 일단 하게 전화 잘 됐습니다. 주셨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일단 네. 지금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수술 안 하고 좀 비수술 치료법을 원하시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시는 연골 주사라는 게 그 연어에서 추출했다는 그 연골 주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PDRN 주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NA 주사인데요. 네. 그 DNA 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안에 상처가 난 부분들을 아물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 네. 문제는 그 연골 주사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돼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의 정렬 상태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 50대 50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O자다리로 변형이 되면 그 하중이 전부 다 안쪽으로 몰리게 돼요. 아, 그러면 무릎 그래서 안쪽이 통증이 안쪽이 생기. 아픈가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 보통 분들이 O자다리가 네.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다리 네. 한쪽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서서 보면 네, 옛날에는 다리에 이렇게 공간에 내가 손이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휘고 있다는 걸 내가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아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 미스코리아 다리로 돌려드린다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네. 문제는 인공관절 수술이 정답은 아니에요. 네. 인공관절 수술이 정답은 아닌데요. 인공관절의 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무릎의 하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망가진 연골을 줄기세포 치료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줄기세포 치료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O자다리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X자다리가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정렬 상태가 정상이 아닌 분들을 원래 정상 정렬 상태로 만들어 놓고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이 많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시면 내 무릎 상태가 네. O자다리인지 정상 정렬인지 아니면 X자다리인지를 먼저 보시고 네. 그거를 해결한 후에 부수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연골을 재생시킬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주변 상황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네. 전문 병원에서 꼭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정밀 검사 MRI 같은 거 찍어 보셨나요? 작년에 MRI를 찍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돼서 안 될 것 같고. 예, 그러면은 제가- 예, 무릎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네. 원장님 1년 지난 거면 다시 찍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예, 그럼요. 많겠죠. 자, 일단 그럼 전문 병원 네. 찾으셔서 정밀 검사가 네. 첫 번째 우선이고요. 아, 원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치료 예후가 잘 좋기 위해서는 정밀 네. 검진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관련 치료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꼭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62세예요. 62세, 예, 세 분 여성분 중에 가장 예, 막내이십니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아, 다름이 아니고 네, 좀 오래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넘어지면서 어깨를 이렇게 집으면서 넘어졌는데 아이고. 이 어깨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어깨가 전혀 뭐 앞으로 옆으로 안 올라갔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의원에 가서 그냥 이렇게 물리치료만 이렇게 받았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이렇게 뭐 인대 쪽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인대 손상, 예. 네, 그래갖고 한 3개월 다니면은 좀 나아질 거라고. 그래가 그냥 그것만 믿고 다니다가 예. 아유 안 나서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병원을 가봤어요. 네네. 병원에 가서 이제 MRI 찍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찢어졌더라고요. 아이고야. 찢어진 그러셨군요. 걸 모르고. 그렇게 늦게 예. 발견하신 거예요. 예. 네, 예. 그래가지고 저기 했더니, 이제 금방 막 이렇게 수술은 해야 될 적인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 네. 어머니 그래, 구체적으로 그럼 낙상 사고는 언제 당하신 거예요? 정확한 시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10년 정도, 예, 예. 10여 년 전에 낙상 사고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그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는 그러면 그때죠. 그때죠. 한 그때 3개월 3개월 후, 후에. 이제 예. 역시 한 9년,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예, 원장님 예, 지금은 예. 또 어떠신지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아, 지금 예. 지금은 이제 팔은 다 올라가고, 좌우로 다 돼요. 올라가는 거, 뭐, 어디까지 다 올라가는데, 네네. 뒤로도 올라가고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이제 가끔 또 너무 저기 한번 가서 또 찍어보니까, 네.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인대가 찢어지고 뭐 이렇게 좀 너덜너덜해진다 그러더라고. 근데 팔은 활동은 하니까 일단 힘은 없어도 활동은 네네. 하니까 뭐 이 팔이 안 올라갈 때 수술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됐을 때는 수술은 아직 이르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떤 경우인가 싶어가지고 네. 아마 정확한 거는 환자분 진찰을 보고 정상 검사를 봐야겠지만 예. 말씀을 들어보면 회전근개 파열, 극상권 파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극상권 파열이라는 거는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 4개 중에 가장 큰 근육인데 그게 극상권인데 이제 극상권이 파열돼서 오신 분들이 많지만 일상적으로 극상권을 꼭 수술해야 되냐 이런 거에 그 의문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정도의 그 증상 이게 아프신 게 10년 정도 되셨는데 극상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어깨를 물론 움직여주고 자세를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요. 예. 팔뼈가 지붕뼈를 부딪히지 않도록 위로 치고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상권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팔뼈가 그 화면에서 보시는
어깨 지붕뼈에 부딪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 또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깨 움직이는 게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어깨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이 회전근개 파열의 또 하나 특징이 파열된 지 오래되면 힘줄이 짧아지면서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이고. 꼬매고 싶어도 꼬맬 수 없는 상태가 그래요.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른 이제 2차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 방법이 회전근개를 원래대로 꼬매서 원래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환자분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회전근개가 끊어져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실 수는 있지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다 그러면 그건 회전근개가 끊어진 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망가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을 막아주는 약물 치료나 도수 치료, 재활 치료도 있을 수 있겠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통해서 조직들이 재생이 되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가 있는데 아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버티시면 결국은 어깨가 망가질 때까지 기다리는 네.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 약만 먹고 그랬는데. 네, 아, 이게 그건- 팔이 지금 현재 네. 내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디디잖아요. 네. 이 바닥을 이렇게 디뎌갖고 힘을 이래 거기 지탱을 하려 그러면 이게 많이 아파요. 맞아요. 그래요. 예. 무거운 그래서 걸 어머니 들어도 꼭- 아프고. 네, 응. 내 어깨가 어떤지 꼭 그 관절 전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치료 방침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화 너무 잘 주셨습니다. 이게 생활하기 괜찮은데 좀 버틸만한데 싶으셔서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무척 많으실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모쪼록 전문 병원 잘 찾으셔서 구체적인 치료 계획 좀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은 잠시 후에 저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십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들인데요. 그 가운데 새로운 치료법이죠.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원장님,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이 줄기세포 치료라는 거는 가장 최근에 정립된 치료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줄기세포, 다시 말해서 조직들이 손상됐을 때 이거를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포들을 네. 인위적으로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주사해준다. 이런 원칙입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동반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세포를 분리해내는 방법과 또는 세포를 바깥에서 몸 바깥에서 배양하는 방법 네네. 이런 방법들이 최근에는 많이 기술이 개발돼 있어서 아주 각광받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고시가 됐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구체적인 치료 과정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환자에게서 골수 혈액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엉덩이 뒷뼈에서 골수를 채취하게 됩니다. 약 40cc 정도를 채취하게 되는데 이때는 꼭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수술실에서 깨끗하게 무균 소독을 한 후에 숙련된 의사가 그 혈액 채취를 해야 되고요. 네네. 이 채취한 혈액을 그 특수 고안된 키트에 주입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원심 분리를 두 차례 원심 분리를 돌려주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성장인자와 줄기세포만 따로 모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따로 모아진 줄기세포, 농축된 줄기세포를 주사기로 무릎 관절이나 다른 필요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주사해주는 방법이 이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입니다. 예. 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역시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법이죠.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요, 원장님. 일단 외과적인 수술 이전에 받을 수 있는 또 네. 비수술 치료법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이식술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랑 줄기세포 이식술이랑 거의 같은 개념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조직 재생 치료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사를 갈 때 아파트 현관에 짐을 배달하는 거와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짐을 전달해 주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네. 관절 주변에 그냥 주사를 하는 것보다는 관절 주변에 손상된 연골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거기에 농축된 배아줄기세포나 자가줄기세포를 직접 발라줘서 정확하게. 그래서 국소적으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가 줄기세포 이식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술과 비교한다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치료 시간, 일상 복귀, 다양한 치료법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의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인공관절 수술처럼 자기 관절을 다 깎아내고 다른 관절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요. 네. 나이나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주사 치료를 줄기세포 이식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회 반복해서 주사 치료를 할 필요 없이 한 번 치료해도 관절 연골 재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 가장 큰 특징인데 비교적 짧은 시간 관절경 시술로 시술을 하거나 최소절개를 수술하기 때문에 보통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령 환자나 또는 만성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도 큰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령 환자 또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역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연골이 회복되는 과정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모습 좀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끝에 보시면 저희가 시술 전에 연골이 벗겨져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건 관절 연골이고요. 노랗게 보이는 건 관절 연골 밑에 있는 연골 하골, 뼈 조직인데요. 이미 연골이 손상돼서 뼈 조직이 관절 내부로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약 2.5cm 정도 되고요. 네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관절경을 통해서 주변 조직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농축된 배아줄기세포 원액을 발라준 네네. 그 사진이고요. 시술 후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 거의 주변 조직과 차이가 없는 연골세 조직으로 재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매끈하게 잘 회복이 된 모습 살펴봤습니다. 47세 여성분 퇴행성 관절염으로 줄기세포 이식술 사례 살펴봤고요. 자, 다음 사례 역시 또 네. 여성분이시죠? 네. 47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분인데 무릎 안쪽에 찌릿한 느낌이나 시큰거리는 느낌, 무릎 앞쪽, 무릎을 폈을 때 무릎이 닿는 느낌, 덜그럭거리는 느낌, 이런 그 일반적인 보통 그 관절염 환자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 모두 가지고 계셨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보시면 왼쪽 무릎의 관절 내측에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돼 있고 반월상 연골도 이미 파열이 진행돼 있었고 종아리뼈 밑에 부분에 뼈 색깔이 하얗게 변해 있는 염증 반응도 동반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관절경 시술을 해보면 사진을 보시면 그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시술 후에 1년이 지나서 다시 보면 관절 연골이 깨끗하게 덮여 있는 그 오른쪽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도 원장님 어느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촬영했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치료가 잘 됐고 유지가 된 예후까지 좋았던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 또 전화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절 고민 저희가 함께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이 끝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8세. 68세.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오늘 원장님과 직접 한번 상담 나눠보시죠.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무릎이요? 양쪽이 다 불편하세요? 아니, 한쪽은 심하고 네. 한쪽은 뭐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그동안 네. 치료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치료는 그냥 그 동네 병원 통증거리는 것 같은 데 가서 네. 주사 한 번씩 맞았습니다. 네, 주사 치료는 해보셨고요. 네. 혹시 자세하게 정밀 검사는 받아보셨을까요? 근데 이제 사진 찍어보고 네, 초음파 해보고 그래봤습니다. 네. 뭐라고 그러던가요? 무릎이 네. 물도 찼고 네, 한 데는 한 상기 말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네. 수술밖에 없다라고 앞으로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렇게 말씀 들으신 게 언제쯤이신 거예요? 10월 달 10월 비교적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네. 그래, 그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많이 좀 섭섭해하셨겠네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네. 저는 또 주사 그 알레르기도 있어가지고 네. 아이고. 신경이 많이 써요. 네. 그러셨구나. 네, 아유 걱정이 네.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네. 그 요즘에는요, 어머니 네. 엑스레이를 간단하게 찍는 방법만으로도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에 연골이 많이 닳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내 무릎 관절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정밀 검사를 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이제 MRI나 이런 다른 정밀 검사를 통해서 파악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사실은 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수술을 하더라도 꼭 인공관절 수술이나 그런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하게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엑스레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 증상이나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가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맞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런 병원에서는 이런 검사 방법들이 잘 정립이 돼 있으니까 검사를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수술을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수술부터 아주 큰 인공관절 수술까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그중에 나한테 적절하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머니가 절대 걱정하시고 지레 겁먹어서 포기하실 건 아니에요. 자, 어머니 오늘 저희 방송 함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절염, 2기, 3기 특히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치료가 잘 된 사례들 많이 살펴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단 병원 네.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네. 요새는 다양한 치료법들 잘 정립이 되어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이게 무릎 관절 전문 병원 찾으셔서 정밀 진단 받으시고 그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상담 전화 다음 전화도 연결됐습니다.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은 다 여성분들 전화세요. 네, 그러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5세요. 65세 어머니 한창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네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요. 네, 그 오른쪽 그 꺾어지는 안쪽에요. 네, 거기가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파요. 네. 그리고 일어날 때 무릎 양쪽에가 많이 아프고요. 아프고요. 아이고. 그런 게 얼마나 그리고 되신 건가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비교적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오른 다리를 옆으로 누웠을 때요. 네, 오른쪽을 위로 다 올려놨을 때 그 넓적 다리가 그러니까 뭐 저리듯이 아팠다가 네. 또 그 종아리 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아파요. 네. 그래요. 그 혹시 찌릿찌릿하면서. 네, 그 기본 엑스레이 검사나 이런 영상 검사는 해보셨나요? 네네네. 뭐라 그러던가요? 근데 이제 동네 병원을 3군데를 갔는데요. 네, 한 병원에서는 허리에 무슨 휘어서 그렇다 그러고, 네. 예, 또 다른 병원 2군데서는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러시다고. 안 쓰던 근육을. 네네네. 혹시 최근에 어머니 뭐 격렬한 운동이나 안 하시던 자세 취하셨다거나 이런 적이 있으세요? 네, 제가 이제 앉아서 일을 하다가 네. 지금 막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일하신 지 얼마나 최근에 많이 되셨어요? 걸으셨군요. 네.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네, 정도. 그러네요. 예. 네.
원장님, 그러면 실제로 타 병원에서 네. 여러 병원에서 진단하신 것들이 이게 또 한꺼번에 다 맞물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예. 물론 자세한 거는 이제 진찰을 해보고 엑스레이 검사를 제가 직접 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 관절 자체 그 관절염보다는 안 쓰던 근육들, 그러니까 새로 네. 환경이 바뀌면서 네. 안 쓰던 근육들을 쓰면서 근육 주변에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들어요. 아,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비수술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근육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국소적으로 그 부위에만 치료를 해주게 되면 네. 치료 시기도 짧아지고 아, 네. 쓸데없는 치료를 하면서 낭비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예방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요. 부작용도 줄일 수 네. 있겠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근처에 관절 전문 병원을 보는 병원을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관절은 괜찮은데 근육 쪽에 문제가 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아직 진단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그동안 이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하셨던 자료들 잘 챙기셔서 전문 병원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참 원장님 요즘 통증 클리닉들도 많이 생기면서 어머님들께서 단순하게 일시반편으로 이제 통증이 좀 호전되면 네. 구체적인 이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무척 많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이 부분 좀 간과하셨다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고민 상담 전화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드디어 남성분이 연결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65세인데요. 65세 역시 네. 한창 젊으신 나이인데요. 어떻게 네.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시죠.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왼쪽 무릎이 네. 한 3년 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그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요. 네. 가장 최근에 병원에 진료를 보신 건 언젠가요? 한 3개월 전 됐습니다. 네, 그 검사한 거에 뭐라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무릎 연골이 좀 다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적절한 치료 그 설명은 들으셨나요? 예. 네. 연골 주사를 좀 맞으라고 해서 몇 번 맞아봤습니다. 네, 그 주사 맞고 좀 어떠시던가요? 뭐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증상이 3년 정도 되셨는데 연골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 네. 봐서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관절염 중기에서 말기로 네.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무릎의 정렬 상태를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옷자다리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체중도 많이 나가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무릎에 변성이 되는 효과가 좀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연골 주사 치료가 그 효과가 없는 단계까지 빨리 진행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릎의 정렬 상태가 정상이 되면 예. 관절이 아무리 망가져도 통증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해결할 거는 연골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관절의 정렬 상태를 똑바로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 가까운 전문 병원에서 검사를 네. 제대로 받아보시고 내 무릎이 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안쪽에만 힘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이거를 네. 먼저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왼쪽 예. 무릎이 불편하시고 오른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지금? 예. 통증은 겉으로 보기에 느껴지시는 건 없으신 거죠? 자, 그렇죠. 원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역시 한쪽이 불편하게 네, 되면 맞습니다. 정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은 통증만 없을 뿐 실제 또 관절염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도 있을 텐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네. 그 아버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왼쪽만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보면 오른쪽에 하중이 많이 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왼쪽을 아무리 연골 주사 치료를 열심히 하고 좋은 약을 쓰더라도 오른쪽에 하중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왼쪽이 거기에 부담을 간다고 그러면 오른쪽을 먼저 치료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다리가 두 개이고
그 두 개는 똑같이 일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한쪽만 일을 많이 하고 한쪽만 일을 많이 해서 옷자다리로 휘어지고 다리가 짧아져 있으면 긴 쪽,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쪽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 다리를 똑같이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예. 좀 정밀 진단을 받아보신 거는 석 달 전에 받아보셨나요? MRI 같은 거나 찍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엑스레이만 찍어 엑스레이 정도만. 원장님, 예, 예. 엑스레이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네. 있지 않나요? 엑스레이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예. 엑스레이에서 옷자다리가 많이 심하신 분들도 실제로는 그 연골 상태가 정상인 선천적인 내반 변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옷자다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관절 상태가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요.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데에는 관절 상태, 그 정상적인 정렬 상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관절 내부의 반월상 연골이나 아니면 관절 연골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정상 인대들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시간을 내셔서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연골 주사로 효과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맞춤 치료 진행하셔야 될 텐데요. 정밀 검사 받아보신 적 없으시니까요. 전문 병원으로 꼭 찾으셔서 정밀 진단 그리고 그에 맞는 치료법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오늘 줄기세포 이식술 관련해서 앞서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원장님 치료 사례 하나만 더 네네네. 살펴볼까요? 네. 7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관절경 사진이시고요. 네. 주로 증상은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통증이 있으셨고 연골 주사를 5회 정도 맞으셨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지금 좀 전에 전화 주신 분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그래요. 같아요. 네. 그래서 왼쪽 무릎에 줄기세포 이식술을 하셨고요. 줄기세포 시술 전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관절이 마모돼 있어서 뻘겋게 분홍색으로 관절 그 연골 하에 밑에 있는 뼈가 노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이는데 네네. 저희가 이거를 내시경 소견에서 깨끗이 정리를 하고 연골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에 14개월 후에 다시 관절경을 했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정상 연골보다 더 오히려 두꺼운 과성장된 튼튼한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70세 여성분 말씀하신 대로 앞서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5회 이상의 그 연골 주사 효과가 없으셔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고요. 치료 예후 아주 좋은 모습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무릎 관절염과 치료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관리에 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튼튼한 무릎 관절 지키는 방법 조언 한 네. 말씀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얘기들 중에 골든타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이 요즘같이 겨울철에 추위가 추워지면서 네네. 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강직되고 위축되고 이런 데에는 이런 환경에서는 더더군다나 관절 통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이런 그 관절의 골든타임 앞으로 저희가 꼭 지켜드릴 테니까 환자분 제발 겁먹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정확한 진료를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발 겁먹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의료진 전문의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운 날씨로 인해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신체 유연성 떨어지고요. 각종 질환 심해질 수 있고 또 사고도 날 수 있겠죠. 간단한 근력 운동, 스트레칭 집 안에서도 틈틈이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반 역시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러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